안녕, 그러십니까? 오늘은 되게 이 바탕화면도 그렇고 전부 다 핑크핑크합니다. 핑크핑크하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서기호보험TV. 기존의 성꼼에서 이 저주의 손가락으로 한번 말아먹었죠. 채널 날리고 구독자 싹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어차피 시작하는 김에 이름도 제 이름 따서 이제 서기호보험TV로 했으니까 많은 구독, 시청,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심포괄 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참 이슈가 되는데 202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근데 이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냥 문제점으로만 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점은 없는지 그 내용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만드는데 원래 한 15페이지 분량이었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 내일까지 꿈뻑꿈뻑 조시겠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최대한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름대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저는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신포괄 수가제에 앞서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포괄 수가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자만 붙은 거니까. 기존의 포괄 수가제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4개의 진료과와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진료비를 이미 미리 정해서 그 진료비만 딱 주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치료를 너무 열심히 하지는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과잉 진료가 아니라 과소 진료를 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부 외과 수술에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던 것을 2022년도에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묶어서 심포괄 수가제로 변경해서 시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존의 포괄 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가 있죠. 여기에 의료진의 수술이나 시행, 치료 행위 이런 것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이걸 같이 묶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신포괄 수가제입니다. 이 포괄 수가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환자한테 좋겠고 행위별 수가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병원에 도움이 되니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더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포괄 수가제가 이미 2009년에 이미 시범 사업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개의 질병군과 4대 중증 질환이 있죠. 암이나 희귀질환, 뇌심장질환 이런 질환까지 그리고 포함하면서 567개 질병까지 입원 환자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만 확대가 되면 더 좋아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확대되는 부분이 장점으로만 작용됐으면 좋겠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거. 이 전액 비포괄 항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부 희귀 의약품도 있겠지만 이 2군 항암제 이거 갖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심포괄 수가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 내에게 이제 공문을 보냈죠. 심포괄 수가의 지불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제의 포괄, 비포괄 분류를 기준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희귀, 중증질환 등에 사용되어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탕탕탕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액 비포괄 항목 중에 2군 항암제, 일부 희귀 의약품이 이제는 쉽게 말해서 급여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라서 오로지 100% 환자의 몫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할 적에 기존의 1세대 항암제는 말 그대로 세포 독성 항암제였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죽이지만 나의 건강한 세포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2세대는
2군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말 그대로 암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세대가 면역력 항암제라고 그래서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2군 이상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2군 항암제 중에서 옵티보, 키토로다, 이건 이제 그 암 환자들 중에서는 많이 알려진 이제 제품이 되겠는데 12월까지만 어쨌든 포괄에 이제 해당이 됐지만 22년부터는 어쨌든 비포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2군 항암 치료비에 대한 비용이 대폭 상승을 하겠죠. 암 치료비 중에서 항암제 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95%를 내주는 제도 아시죠? 중증 등록 산정 특례라고 해가지고 병원비 95%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5% 정도만 지급을 하면 암에 관련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항암제는 이제 1세대 항암제만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2군 항암제부터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오로지 환자의 몫이 됐다 이 얘기죠. 2군 항암제의 필요성과 치료 효과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제 기본 1세대의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군 항암제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병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항암제 중에서 알려진 것 중에 캐살라라는 게 있어요. 캐살라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1군의 항암제 필요 없이 바로 2군 항암제를 바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기 암 환자에게만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유방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군 항암제의 비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키토로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산정특례에 적용해서 본인부담금 5%잖아요. 그래서 30만 원만 내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포괄수가 제도가 변경되면 변경 후에는 이제 비급여이기 때문에 560만 원을 전부 내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치료해야 하는데. 그래서 만약 이제 기본적으로 약값이 5에서 20%만 내면 됐는데 이게 이제 100%다 비급여고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건보 적용했을 때는 이제 요 정도, 변경 후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 많이 되시죠? 암 안 걸리면 되죠. 네, 어려운가요? 혹시 이 방송을 암 관련해서 보시는 분이면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 무슨 얘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포괄수까지 시행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 1번 암 진단비 많이 넣는다. 2번 실비를 빵빵히 넣는다. 3번 표적항암제 넣어야 한다. 표적항암제 하니까 생각나네. 보험사에서 이 신포괄수까지 개정 대비해서 이제 이걸 이슈 시켜서 그 표적항암 약물 그 허가 치료비 많이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최대 7천만 원까지 혹은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도 봤어요.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적으로 책정해준 기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암 치료비는 여러분 생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비로 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실비에서 어느 정도 90%, 80% 혹은 100% 처리를 받잖아요. 5천만 원 한도 혹은 1억 한도 실비마다 다 따라 그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통원은요, 여러분. 항암 치료 통원으로도 많이 다니잖아요. 통원을 하면 맥시멈 많아봐야 30만 원, 50만 원일 겁니다. 옛날에 2009년 7월 이전에 넣었던 그런 실비가라고 하면 100% 실비에서도 3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다를 겁니다. 통원 의료비가. 본인 부담금 5천 원인가요? 10,000원 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2군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어떤 재원고갈이나 어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얘네가 나쁜 놈 같군요. 자, 의료의 질이 나빠지거나 충분한 치료를 못한다면 그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 간호하는 그, 그 국민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갖고 계신 암보험 있으시면 점검은 한번 해볼 때는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악화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비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부담은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심포괄수가제에 대한 내용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안보험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단자금 충분히 있다 하면 굳이 추가로 해서 넣지 마세요. 내가 뭐 5천만 원 한돈에서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시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기준을 세워서 그 금액 정도라고 하면 굳이 옆에서 설계사분들 얘기해도 본인이 그 기준에 맞춰 있다고 하면 굳이 추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추가로, 물론 보험이 있으면 좋죠. 있는데 계속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에 또 얹고 하다 보면 그 역시 경제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포괄수까지 어떻게 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름도 바꿨잖아요. 한꺼번에 설계보험TV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참신하게 머리를 좀 내려봤습니다. 이쁘게. 오늘 포괄수까지 얘기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자, 아무튼 오늘 내용들 잘 들으셔서 기준을 세워서 암 치료비든 진료비든 진단비든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만 딱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